예, 6월 3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2부에서는 일단 돈봉투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전당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두 사람이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있고 12일 날 국회에서 이제 표결이 되죠. 첩부동의안 표결이 되는데 두 사람이 동료 의원들에게 구명을 호소하는 글들을 막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이 이성만 의원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다 하면서 억울하다. 검찰이 나를 엮었다. 올가맸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고 냈는데 그 안에 핵심이 뭐냐면은 송영길 캠퍼를 수사를 한 게 된 것이 다른 캠퍼에서도 돈을 뿌리기 때문에 홍영표 의원식 여기서도 다른 캠퍼에서도 돈을 뿌린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송영길 캠퍼를 수사를 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 목적이 뭘까요? 이것을 공개한 것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니다. 다 한 거다. 지금 이제 그 이성만 의원이 그 구속영장요. 예. 이걸 이렇게 아예 공개를 했죠. 예. 저는 두 가지 의도로 계속 이 방송에서 보고 있어요. 예. 첫째는 예. 한동훈 장관의 그 설명 물타기. 어차피 이게 한동훈 장관이 국회 와서 뭐 이게 쭉 과정을 설명할 거 아닙니까? 구속영장을 또 토대로 저번처럼 이게 노무래처럼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부터 쭉 설명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그때는 공장에 갑니다. 구속영장이. 그러니까 이제 미리 내가 물타버리자. 이미 다 아니까 한동훈이가 뭐 설명할 새로운 게 없잖아. 물타는 예방주사 맞듯이 우리 코로나 예방주사도 미리 맞아 나면 그 다음에 이게 뭐 진짜 코로나 오도 좀 충격이 적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의 물타기 의도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도가 바로 저번 주에 저희가 방송했잖아요. 돈 안 받은 자 나를 구속하라. 찬성표 던지라. 돈 안 받은 자. 이게 봐라. 검찰에서 지금 이게 우리 송영길 캠프를 타겟으로 치지만 거기 봐 송영길이가 돈 뿌린 이유가 바로 이게 홍영표나 우원식이나 다른 캠프가 돈을 뿌려서 그때 이제 지지율이 역전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게 조바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뿌리 된다. 이래가 뿌리 때 하냐? 이 말이 모든 민주당 다기 후보들이 돈 다 뿌린 거다. 실제 그러면 이게 돈 안 받은 자 누가 있겠냐? 그러니까 아마 저는 약간 이게 그 협박 비슷하게 내가 다 불면 민주당이 살아남을 수 있냐? 그렇죠. 이래도 이게 내한테 찬성표 구속 던질 거냐? 약간 이게 협박하면서 죄 없는 자 돈을 쳐라. 나도 뭐 그렇잖아요. 내보다 돈 적게 받은 사람이 있냐? 나 300만짜리 하나 받았다. 1100만 원 뿌리고 내가 받은 거는 300이다. 또 300 밑으로 받은 사람이 있냐?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작게 받았다고 그럴 수도 있지. 더 받을 다른 캠프를 더 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본인 구명용으로 아마 이게 내가 입을 안 열도록 어떻게든 이렇게 막아달라. 이런 두 가지 의도로 뿌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각은 뭐 진짜 맞네요. 한동훈이 예방주사, 한동훈이 구속영장을 근거로 이렇게 뭐 돈봉투 부스러기라고 하든지 할 거니까 그래서 진짜 물타기를 한 거다. 자,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게요. 송영길 문제. 송영길. 그때 제가 김영땡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이름 밝혔다가 그 사업가 김모 씨 있잖아요. 김모. 네, 김모 씨. 김영땡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5천만 원을 주는데 5천만 원 준데 그 강내고한테 준 게 아니고 결국 이제 박용수 보좌관 있잖아. 송태남. 그렇죠. 송영길의 보좌관. 박용수. 원래 이재명 쪽에 있었던 사람. 이재명 쪽에서 2014년부터 18년 3년간 그때 그 7급으로 있었죠. 비서관으로. 이재명의 핵심이잖아. 박용수가. 이자가 이제 송영길과 이재명의 연결고리거든. 근데 그 김영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뭐 하여튼 김영땡을 하고 뭐 그분이 이제 준 게요. 결국 그게 나는 송영길이한테 보고가 되도록 박용수한테 줬다. 송영길가 알아야 자기 그게 생색이 나잖아. 근데 강내고한테 주면 혹시 보고 안 하면 보고 안 할 수가 있죠. 지금 이게 난 돈만 쓰고 5천만 원. 생색도 못 내고. 생색 못 내잖아. 대표되면 뭔가 그 공로를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박용수한테 직접 주면 당연히 송영길한테 보고할 거다. 그럼 내가 생색이 나고 나중에 또 도움이 되잖아. 그렇게 진술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송영길이가 몰랐을 수가 없지. 그렇죠. 박용수 보좌관이 설마 송영길한테 말 안 했겠어요? 온 걸? 따라서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송영길도 이제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 진술로 하면은 송영길이 다 이제 돈봉투 돌리는 걸 다 뭐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게 공상을 보세요. 예. 10개 있잖아. 돈봉투 20개잖아. 예. 10개를 어디서 돌렸습니까? 앞부분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외교위원장. 그러니까 예. 외교위원장실에서 돈봉투를 그때 10개. 송영길이 위원장이었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그 송영길은 구속이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받은 사람 있잖아. 외통위에서 받은 사람 10명은 특정이 쉽잖아요. CCTV도 있고. 그다음에 또 10장은 또 돌면서 돌렸잖아. 또 여러 가지 녹취록이 있거든요. 나머지 의원들도 저는 최소한 기소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당이 쑥대밭이 되는 거죠. 기소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또 당장 다가온 게 이제 12일 날 그 구속영장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인데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에 또 천하제일효 천하제일효 원래 서정욱 변호사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김의겸 의원이 또 써먹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조선제일금이라고 하잖아. 조선제일금이면서 조선제일효다. 조선제일효. 그래서 이게 문무겸장, 문과 무, 칼과 입을, 혀를 둘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좋은 의미로 쓴 거고. 했는데 그걸 김의겸이 제걸 뺏기면서 인용이 나쁜 의미로. 앞에 거 빼고 조선제일금은 빼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또 강하게 한번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압수수색, 그 MBC 임현주 기자입니다. 임현주 기자의 자택 그리고 MB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 이것을 표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는 그 임현주 기자가 그때 날리면 바이든 그 기사를 쓴 기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판을 하니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박을 했는데 지금 이 검찰이 MBC 그리고 임현주 기자 전방위 압수수색한 거는 일종의 그 정치 공작 좀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정치 공작 냄새가 좀 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임현주 기자가 열린공감 TV에 한동훈 장관의 개인 정보를 주고 이것이 열린공감 TV 소속인 서모 씨에게 갖고 이것이 김민석 강서구 의원에게 가서 김민석 의원이 이것을 보니 모정 활동에 참고를 하라고 줬는데 보니까는 한동훈 개인 정보여서 이걸 고발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는 이 임현주 기자가 놓은 거예요. 그럼 임현주 기자는 이것을 어디서 입수를 했느냐? 아마 이 야당 국회의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이 일종의 정치 공작 아닌가요? 그럼요. 이게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은요 피해자일 뿐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게 고소나 고발인도 아니고 그냥 한동훈 장관은 이게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원래 이제 청문회 할 때 청문회 용 이렇게 딱 찍혀가지고요. 청문회 그 자료용으로 이게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청문위원들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다른 데 누설되면 안 되죠. 청문회 용이니까. 그럼요. 근데 이게 이제 누설이 쭉 됐잖아요.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자꾸 이게 또 기획수사 아니냐, 떠드는 놈이 있는데 이 사건은요. 그때 강서구 의원, 지금 무소속이죠. 김민석. 이분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처음에 고소해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경찰에서 역으로 이게 니는 어디서 구하고 역으로 수사를 해간 거죠. 그러니까 열린공감 TV가 나오고 이면주 기자가 나온 거죠. 그랬더니 경찰도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이거 유명한 그 영탁 노래 있잖아요. 영탁.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네가 왜? 아니 이 자료가 왜 MBC에서 나오냐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도저히 이 자료가 경찰이 볼 때 MBC에서 논다고 상상이 했겠냐고. 김민석 의원이 고발하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한참 열린 공감TV에 서모 씨가 있고 또 열린 공감TV 있을 거고 그 다음에 MBC로 가는데 이게 경찰도 깜짝 놀랐던 거죠. 기획수사가 전혀 아니다. 이걸 이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임현주 이자가 기자입니다. 아나운서 동명인이세요. 아나운서도 있고 기자도 있어요. MBC에. 아나운서는 유명한 아나운서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자꾸 바이든 날리면 어쩌고저쩌고 떠들잖아. 이거는 우리가 방어할 때 우리 우파 쪽에서는 야, 그거는 이게 사람은 귀는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니까 너거는 이게 바이든 들리면 우리는 날리면 들리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거는 이게 AI한테 맡게 된다. AI가 우파냐 좌파냐 이념이 없잖아. AI가 자막을 이게 요즘 재생하잖아요. 유튜브에도. 그대로 하죠. 근데 AI 기계 중에 바이든 들은 사람에게 누가 있냐 말이야.
아무도 없잖아. 그렇네. 예. 자, 그런데 너 자막을 그걸 달았잖아. 그게 자막 조작 아니냐? 자막 조작. 인위적으로 조작했잖아. 예. 이렇게 저희가 방어하면 되고. 예. 근데 뭐 이면주가 저는 이게 뭐 기자도 진짜 제대로 된 이게 저는 뭐 기자도 아니라 보지만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이게 언론 자유나 취재하고 관계없는 게 그러면 이게 MBC가 이걸 가지고 취재를 하든지 이걸 왜 또 열린 공감 TV 왜 줍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 이게 잘못됐잖아요. 열린 공감 TV가 내분이 생겼죠. 예. 그러면서 이게 더 탐사가 떨어져 나왔잖아. 예.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 탐사가 이거가 한동훈 집에 찾아가서 난동 부리고 주거침입 해가지고 완전히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재판 받잖아요. 이거 가지고 한 거죠. 예. 가지고 그리고 집이 이게 어딘지 다 알아냈고 그거 한 거죠. 한동훈 장관 오래전에 부동산 거래한 거 가지고 예. 그 매도인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 목사. 이게 예. 너 위장 거래 아니냐? 예. 얼마나 괴롭혔냐 말이야. 예. 이걸 언론 자유라고 떠드는 자들에게 입장 바꿔나고 생각해보라고. 네. 너 이면주, 너 그 집에 주소 다 어디 알려주고 와. 그래 너 집에 가서 누가 맨날 괴롭히고 네. 이렇게 너 과거 다 파헤쳐하면 좋겠냐 말이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요. 그렇죠. 이면주 기자는 MBC는 네. 저는 이게 전혀 이거는 이게 그냥 범죄에 대한 수사지 네. 언론 탄압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네. 이래 보는 거. 그러니까 이면주 기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 집에 그 경찰이 그 압수수색을 와가지고 좀 무슨 뭐 옷장을 뒤지면서 속옷을 뭐 건드렸다는 등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장문에 그 입장문을 썼어요. 네. 입장문을 썼는데 그 입장문 안에 보면은 이 범죄 혐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왜 이 열린공감 TV 쪽에 줬느냐? 본인이 만약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은 취재에 활용을 해야지. 그걸 왜 줬느냐? 그 열린공감 TV가 제대로 된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나마나 주면은 이것을 가지고 악용을 할 걸 뻔히 알면서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본인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이 본인에게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온 데 대해서 막 그 감정을 호소를 하면서도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얘가 좀 예민하기도 한데 압수수색 나가면은 장롱을 막 뒤지나요? 지금 이게 그 요즘요 압수의 영장을 보면 예, 딱딱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예. 예를 들어 이렇게 책꽂이에 책이 있으면 책꽂이 이런 식으로 책장 서랍 그다음에 이 컴퓨터도 그냥 못 뒤지고 검색어로 검색어 있잖아. 그만큼 이게 특정이 돼 있고요. 당연히 노웅래가 장롱 속에 돈이 있었고 예. 이재명이도 장롱 속에 돈이 있잖아. 그런데 장롱 속은 뒤질 수 있다. 이렇게 노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게 속옷이 있는지 뭐 겉옷이 있는지 열어봐야 알지. 양말이 있는지 맞잖아요. 거기 열어본 거는 영장에 따라 열어본 거죠. 근데 속옷이 놓은 거죠. 그걸 처음부터 속옷인지 압니까? 자, 두 번째, 그걸 안 다치고, 그러면 이게 속옷 속에 살짝 USB 연하거나, 속옷 속에 살짝 마약 연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저는 그 속옷 풀해가지고 완전히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데, 탄압받는, 처음부터 이게 경찰이 완전히 뭐 여자 속옷만 뒤지려고 하는 것처럼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는 전혀 아니고, 장롱을 이게 수사라고 돼 있으니 장롱을 열어봤는데 우연히 속옷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양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속옷이라 하더라도 저는 슬쩍 봐야 돼요. 슬쩍.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마약 같은 거는 특히. 따라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고. 특히 저는 두 가지를 MBC는 두 가지요. 자, 언론 지금 탄압 이야기하잖아. 근데 MBC가 사장 중에 탄압받은 사람이 많죠. 김재철 사장, 김장겸 사장 다 조사받았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옛날에 압수수색 넣었을 때 사장실로 안내 간 사람이 누구냐? 이 노조원들입니다. 그렇죠. 아니 MBC가 사장 김재철 사장 제가 변호인입니다. 제가 영장 기각시켰어요. 김재철 사장 수사할 때 MBC 압수수색 안 당했습니까? 압색 당했는데 그때 노조에서 길 안내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길 안내 했잖아요. 여기 가서 이게 뒤지세요. 저기 뒤지시면 됩니다. 삼 노조가 지금 이게 성명 넣었잖아. 그러면 이게 그때는 왜 언론 자유가 안 중요해? 그때 MBC는 왜 성역이 아닙니까? 그때는 하고. 자, 두 번째 채널A 사건. 채널A 때도 이동재 기자 진짜 무죄 받았잖아. 그리고 이게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장관의 주고받은 거 있잖아. 녹취록이나 문자. 이거는 이게 이동재 기자 핸드폰으로 이미 다 수사 필요한 거 다 확보했잖아. 그렇죠. 근데 쓸데없이 한동훈 장관 핸드폰 뺏으려고. 물론 번호 안 가르쳐주지만. 근데 그때 채널에 쳐들어갔잖아. 압수해. 그럼 이게 그때 언론 노조들 다 뭐 했습니까? 채널A 언론 자유가 중요하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 이동재 무죄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안 했잖아. 오히려 잘한 것처럼. 네. 옛날 TV조선도 그랬어요. 따라서 이게 이렇게 선택적으로 언론 자유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네. 언론 자유 주장하려면 모든 언론사 좌우파 불문하고 보수정부 불문하고 해야지. 자기들만에게 압수에 들어오니까 언론 탄압이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옳고 지금은 그러다 뭐 이런 것이 또 특히 언론 노조도 기자들인데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돌변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도 다 어떤 그 정치와 연결돼서 지금 그 정치 공작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그것과 비슷해요. 그때 바이든 날리면 그때도 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걸 미리 알았잖아요. 그 보도가 그렇죠. 되기 전에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때도 민주당 쪽과 협업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뭐 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협업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바로 김의겸이죠. 그때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할 때 그 더 탐사와 협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김의겸이 한동훈을 깡패라고 표현을 했어요. 깡패. 이거는요 명백하게 그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하고 네. 모욕죄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피해자지 아무런 수사에 관여한 게 없죠. 네. 근데 마치 이게 그 한동훈 장관 있잖아요. 불태안경선 깡패라고. 그렇죠. 네. 불태 안경을 깡패를 하면서 네. 한동훈 장관이 이게 개인 감정 때문에 네. 이렇게 압수에 과잉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허위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이걸. 네. 따라서 이거는 명백하게 아마 한동훈 장관 지지단체에서 고발 들어갈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네. 그다음에 이 깡패라는 것도 이게 모욕죄입니다. 네. 모욕죄예요. 모욕죄가 되죠. 예, 이렇게 욕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게 또 김학임 욕하면 또 죄를 걸면 안 되니 네. 장해찬의 평론으로 장해찬 최고위원 있잖아. 예. 최고위원. 네. 야 청년 최고위원. 이번에 양아치라 하면서 양아치스럽다. 정확하게 양아치론. 양아치스럽다. 깡패론데 양아치론. 네 가지로 청와대 관사를 이용한 흑석동의 부동산 투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네. 흑석 네. 부동산 투기 있잖아. 네. 야 그때 자기는 문재인하고 비행기 타고 가기 때문에 부인이 다 약간 몰랐대. 근데 야, 김학겸이 너 부인이 네 관사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말 안 해주면 관사 재테크를 어떻게 해? 네. 너 부인이 국정농단 했네 그러면 니도 모르는 걸 다 알면 최순실도 모르는 거야 그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거 양아치스럽다. 재테크. 그다음에 두 번째 EU 대사. 네. EU 대사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했잖아. 어. 근데 그게 저는 그보다 더 양아치스러운 게 사과한 거. 음. 야 이놈이 바로 꼬리 내리더라고. 사과는 절대 사과 안 하는데. EU 대사 앞에서는 바로 그냥 죄송합니다 내리더라. 외교부 이게 대사. 양아치들이 그래. 아. 원래 선택적 사과를 해. 아. 우리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사 사과 안 하잖아. 네. EU 대사 겁나거든. 외교 터지면. 이게 이런 게 양아치스러운 행동이에요. 똑같은데도 사과를 안 하잖아. 야, 진짜 깡, 양아치 깡패는 다 잘못했으면 셋 다 사과하지. 네. 양아치는 한 군데만 사과하고 두 군데는 안 하잖아. 이게 두 번째고. 네. 그다음에 그 청담도 술자리. 이것도 이게 양아치고. 네. 저는 제일 재밌는 게 김학겸이가 고향이 남쪽이면 남쪽이고 동쪽이면 동쪽이고 서쪽 있어야 되잖아. 네, 예. 고향이 편의적으로 바뀌어. 여기 원래- 칠곡 외관이 고향이라더니 네, 외관이라고 했어. 군산을 기웃거리는 것도 양아치스럽다. 야 이게 지켰더니 영화물 들락날락. 고향까지 이게 팔아먹어. 고향이 야 김학겸이 너 고향이 동쪽이야 서쪽이야 어디야? 너 이게 칠곡 외관이야 군산이야? 좀 밝혀봐 제대로. 이쪽 저쪽 기웃거리지 말고 이런 게 양아치 행동을 하고 있다. 네. 장해찬 최고 직격탄을 날린 거죠. 네. 깡패와 양아치는 둘 다 나쁜 거지만은 그래도 좀 어떤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아이, 양아치는 보통 동네 양아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가서 뭐 술 먹고 뭐 행패 부리고 막 이런 거. 그래도 깡패 그러면 또 조직 폭력배로 연상을 시키는 그런 거지. 저는 이게 그 깡패들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자기 보고 양아치라는 겁니다. 그거 제일 듣기 싫어하는데 제가 이제 분류해 보면 김성태 있잖아. 예. 김성태는 저는 깡패로 분류합니다. 쌍방울. 예. 예. 조폭, 예. 예. 김성태, 예. 배상윤 예. 이 자들에게 저는 조폭 깡패로 봐요. 어쨌든 뭐 나쁜 짓을 했어도 해도 규모가 크네. 그것도 커지막이 마지막에 시원하게 불잖아. 이화영 보고 형님 우리가 차선책이라 찾아야 됩니다. 맞아요. 이화영이 이게 양아치야. 이화영이 진짜 양아치입니다. 뻔히 드러난 걸 지금도 잡아떼고 있잖아. 네, 네. 진짜 양아치스러운 행동은 이화영이야. 네. 왜냐하면 이게 쌍방울에 카드 얻어서 네. 내였냐고 맨날 그거 다 썼잖아. 뇌물 받아
차량 얻어서 다 해놨고 지금 와서는 김성태 보고 회장님 저 아세요? 이게 양아치 아닙니까? 깡패 양아치. 이하영이가 양아치고 김성태는 깡패예요. 그것이 나오네. 지금 이게 그 김의겸이는 전형적인 양아치고 양아치. 더 심한 양아치가 하나 있지. 뭐 막상막하지. 심하다는 건 아니고 막상막한데 안민석이지. 이런 게 양아치입니다. 독일 검찰 가가지고 내가 확인해 봤더니 뭐 독일 검찰도 최서원 씨 재산 추적하고 있더라. 이게 양아치. 아니 독일 검찰까지 팔아가 사기치는 거. 지금 제가 듣기로 아마 이제 안민석에 대해서는 영장을 검토 중이다. 아 그래? 김의겸도 제가 영장 치라고 하는데 안민석은 지금 이게 혐의가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했죠. 송치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불구속 기소합니까? 이거는 이게 영장을 치려고 다시 한번 이게 한동훈하고 안민석의 싸움 국회에서 볼만하다. 앞으로 이게 재미있는 명장면 많이 놉니다. 영장 때문에 한동훈하고 이제 그 윤관석 이성만이가 노고 그다음에 그 안민석이도 놀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김남국이 또 놀 수 있고 또 하이라이트는 이재명이 다시 한번 청구하는 그렇죠. 앞으로 이게 영장 쇼. 영장 드라마 볼만한 게 뭐 개봉 박두입니다. 아 그렇네. 그러면 우리가 일부에서 영치검 정경심을 뛰어넘을 영치검을 기록할 사람 조국, 이재명, 또 김남국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영치검은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에이 안민석하고 김의겸이는 뭐 푼돈 정도 들어올 거고 제가 이제 저는 이게 이재명이가 1등할 거다. 아 이재명이 1등. 조국이하고 막 김남국이 다 고수고 김남국이 영치검이 뭐 코인이 이제 다 밝혀져 가지고 구속돼도 다 고소하긴 한데 아주 많지는 않고 지금 이게 정경심이가 2년에 2억 4천이 됐잖아. 여기 조국이는 가볍게 뛰어넘을 것 같아. 먼저 조국이가 먼저 구속될 겁니다. 조국이 뛰어넘으면 아마 이제 그 이재명이가 만약에 쌍방울이나 백현동 그다음에 정자동 다시 구속되면 개딸들이 우리 아버지 어떡하나 교수에게 어떡하나 변호사비도 진짜 이제 변호 많이 들거든. 그럼 이게 뭐고 말라면 실제 변호사비가 그 태평양에서 김만배 씨 있잖아. 100억 쪽에 그 한도 넘었다고 더 내놔라 하거든요. 더 내놔라 그럽니다. 진짜 이게 100억을 넘어요? 100억 예치한 거 시간 다 깠으니 변호사비 더 언제 맡기라 이거지. 지금 여기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재판이 계속 길어지니까. 따라서 이제 그 이재명도 진짜 구속되면 변호사비가 제대로 들거든. 이제 대납해줄 기업도 없는데. 그거 없죠. 만약에 이재명이가 뭐 100만 원만 넘게 넣어도 지금 이게 그 이빨 빠진 지새끼가 돼요. 저는 이재명이를 지새끼라 보거든요. 근데 이빨 빠진 이 말은 대표도 날라가고 배지도 날라가고 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그러면 이게 누가 이재명한테 돈 되느냐고. 아 그렇죠. 그렇잖아. 따라서 이게 그 앞으로 이게 이재명이가 이제 그 저는 다시 왔을 때 그래도 우리 국민들에게 뭐 어떻게 보더라도 개딸들에게 우리 아버지 이게 교수 어떡하냐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저는 이재명이가 영치급 정경심 기록은 가볍게 깨지 않겠나 지금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뭐 이것도 정말 보면은 이게 하나의 또 팬덤 현상이고 막 맹목적인 지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도 그렇잖아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자들을 완전히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영화 찍고 책방 내고 뭐 또 그때 뭐 달력도 만들었잖아요. 뭐 애완견 달력, 반려견 달력도 만들고 하면서 전부 다 펀딩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치금 이것도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이게 그 맹목적으로 뭐 이거 그냥 정치가 아니고 마치 게임 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개딸도 저는 그 게임이라고 봐요. 게임 하듯이 막 하는 건 이게 더 혼란스러워지는 건데 자 영장 드라마 재밌겠네 개봉박도 이게 그러면은 이 국회 21대 임기가 내년 4월까지니까 내년 4월까지 이게 계속 되다가 21대가 끝나겠네. 그럼 아마 이게 역대 국회 중에 아마 이게 구속 영장 청구가 뭐 독보적으로 많은 거의 뭐 신기록을 세울 지금까지 해도 이게 엄청나게 많이 청구됐고 발부되는 것도 있고 최근에 부결도 됐지만 많잖아요. 아마 이것도 이게 그 역대 최악의 오명 이름이 더럽혀지는 이런 게 국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게 영치금 논쟁하다가 그럼 이게 문재인은요 이렇게 또 누가 묻는데 문재인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건 이게 단기간에 영치금 기록이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김남국이나 정경심이고 문재인은 이제 조금 시간이 아마 이재명 수사 끝나야 되니까 그게 차후로 미루나면 될 것 같아요. 검찰도 뭐 손이 딸린다면서요. 너무 그렇습니다. 많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그 좀 중요한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그 범죄로 중요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는 이야기인데 이재명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재명 이야기 하나만 하시고 네. 어제 격주 금요일 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격주 금요일 재판을 받는데 선거법 위반 재판이죠 이거. 근데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쪽 변호사가 김문기를 몰랐다 입증하려면 머릿속에 인식을 증명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 이재명이 김문기 몰랐다는 것을 그러니까는 그 알았다는 것을 밝히려면은 검찰이 이재명 머릿속을 파헤쳐봐야 된다. 이 이야기인가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게? 이게 변호인이 진짜 개변인가요? 개변이죠. 지금 이제 그 옛날에 그 패널 중에 방송 예. 김준일인가? 저 기억에 예, 있습니다. 예. 패널 있죠. 좌파 경향신문 출신. 좌파 패널. 예, 예. 이분이 TV조선 넣어가지고 개변해가지고 아마 그다음 잘렸을 거예요. 뭐 배성희하고 싸워가지고 싸웠죠. 전쟁했죠. 예. 근데 그때 저도 같이 있었어요. 이분이 뭐라 하냐면 제가 황당한 게 아니 이재명이가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를 판단하려면 이재명이 머리를 압수수색해야지 왜 집을 압수수색하느냐. 야 이런 게 개변을 머리를 압수수색해야지 왜 다른 데 하느냐. 진짜 황당한 개변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개변입니다. 변호인이 머릿속을 어떻게 증명해라. 또는 어제 이재명이가 더 개변했죠. 직접 나서서 변호인을 제껴놓고 이재명이가 판사님 저 알아요 몰라요. 아 맞아. 야 황당하지 그것도. 아니 뭐 신문이나 방송 보고 이재명이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국민이 어디 있어요. 다만 개인적으로 판사가 이재명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거하고 김문기 씨 시장 때 알았냐 몰라 저는 다르거든. 다른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게 개변했잖아. 그러면 이게 가장 제가 어제 TV조선 이거 했는데 가장 중요한 비유는 바로 게 예수님하고 베드로입니다. 그때 그 로마에서 총독이 재판하잖아. 예수님을 잡았잖아. 근데 베드로가 옆에 있었거든. 예수님을 모른다. 너 예수 알아 몰라? 그게 베드로가 예수 안다 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 예수님 전혀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잖아. 물론 나중에는 회개했지만 닭이 울 때. 이게 바로 이재명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잖아. 그게 이해관계 있죠. 안다면 처벌될 수 있잖아. 모른다 내가 살잖아. 그러면 김문기를 내가 시장 때 알았다 하면 대장동에 이런 데 공범으로 엮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몰랐다 김문기를. 이러면 이게 대장동 내하고 무관하다. 이런 의도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위정인데. 자, 이럴 때 그러면 만약에 베드로를요. 머리를 뭐 들어가 봐야지 베드로를 처벌합니까? 이럴 때 제가 로마 빌라도 총독 재판관이라면 베드로 이제 조사를 해보잖아. 너 옛날에 어부할 때 너 예수 만났지? 너 어느 산에 예수 설교할 때 너 옆에 있었지? 그렇죠. 너 어디 따라가서 너 모임할 때 있었지? 이걸 조사해보면 모든 걸 보니까 이놈 너 예수 모를 수가 없어. 내 상식에 비추어 보면 그게 합리적 추론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여러 개의 행위를 보니까 예수를 상식적으로 모를 수가 없잖아. 그러면 너 유죄야. 판사가 이래 판단하는. 이게 법입니다. 우리 판례 중에 주관적인 게 위정이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왜? 주관적인 내부가 그때 기억 안 나는 걸 기억난다. 또는 기억나는 걸 기억 안 난다. 좀 위정이죠. 그럼 이게 머리를 다 파봐야 합니까? 좀 이게 객관적인 외부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합리적 추론을 해요. 그러면 이게 알았을 것이다.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유무죄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판사가 볼 때 너 김문기 몰랐다 하는데 골프 치러 갔지, 요트 탔지, 전화기 대면 보고 10여 차례 했지, 직접 어제 정민영 변호사 노자 통화도 직접 했지. 이 모든 외부적인 여러 사실관계를 보니까 김문기를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추론이 되면 유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재판입니다. 집 변호사하고 김준일이 뭐 황당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판이에요. 뭐 걱정 안 하시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김문기 몰랐다 입증을 하려면 머릿속에 인식을 증명해야 된다. 이까지 나오니까 본인들이 다 코너에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빠져나간다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때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변론을 어제 봤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 보내드리는 서종욱의 법대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